네, 부강 수업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잘 보고 따라와 주세요. 지금 할 내용은요, 여러분, 가부개혁의 내용이에요. 가부개혁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뭐 일어나는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잘 봐. 1894년부터다. 1894년, 1895년, 1896년, 1897년, 4, 5, 6, 7만 기억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대화체로 많이 나오잖아. 갑을병정, 갑을병정.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갑오 개혁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갑5년, 그리고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을미년, 병신년, 그리고 정유년까지 해가지고 갑오, 을미, 병신, 정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갑오년에 무엇이 일어났냐? 큼지막하게 세 가지 부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1, 2차가 다 일어났어요. 동학농민운동. 1차 진행 중이었고 거기에서 전주 화약까지 맺었었고 그리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우리한테 뭘 요구했어?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차 내각으로 김홍집 내각으로 김홍집과 흥선대원군을 섭정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가부개혁이 시작이 된다. 가부개혁 1차, 2차는 다 언제 때다? 가부년이다. 1차, 2차. 자, 2차 내각은 누구였어요? 흥선대원군, 너 너무 네 이맛대로 해. 실각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박영효가 2차 김홍집 내각으로, 내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동학농민운동 가부개혁, 그 다음에 뭐 일어났던 시기여가지고 첫 번째 1차 가부개혁 때, 흥선대원군이 막 입맛대로 바꾸고 있을 때, 그때 당장, 야, 흥선대원군도 뭐 하는 거야? 이랬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못했다고? 이 전쟁 중이었잖아. 청나라와 일본은 우리나라를 두고 누가 우리나라를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대놓고 얘네 내 거야 이렇게 싸웠던 건 아니고요. 영향력을 누가 행사할 수 있냐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했다. 청일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다. 굿. 자, 그러면은 을미년에는요. 마찬가지로 을미년은 4개 합시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방 외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커다란 사건이었죠. 역사적 사건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나 확인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을미개혁. 을미개혁이요? 아니, 을미개혁으로 넘어가지 말고 2차 김홍집 내각 이 수립되면서 2차 가부개혁 실시되면서 반포되었던 게 홍범 14조입니다. 홍범 14조 아시겠죠? 박영효의 홍범 14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청일전쟁이 종식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들끼리 조약을 썼어. 무슨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썼어. 시모노세키 조약 안에 있었던 내용이 뭐였어요? 청나라는 야오동반도를 일본에 할양한다였단 말이야. 청나라는 야오동반도를 일본에다가 할양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러도프 삼국 간섭 통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다시 반환하게 된다고. 화가 잔뜩 났던 일본. 그리고 그걸 보고 아, 우린 러시아랑 친해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명성황후. 명성황후는 칠러 내각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3차 김홍집 내각으로 칠러 내각을 수립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 바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만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막 외울 때 명성황후 시해, 죽었음 뭐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정말 잔인했어요.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막 토막내가지고 연못가에 버리고 이럴 정도로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또 뭐 하나 또 기억을 해야 되냐? 이 을미사변 이후에는 이제 칠러 내각 너는 비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새로운 친일 내각을 구성해야겠지. 그래서 4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해가지고 어떻게 개혁을 하게 된다. 을미개혁이었다. 이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는 단발령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을병이었다. 자, 병신년은요, 을미사변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누가? 고종황제가 고종이 당시에 러시아로 피난을 갔던 사건, 아간파천입니다. 정유년은요, 다시 고종이 환공을 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조선이 아니다. 중국과 대등한 황제국가이다. 대한제국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서 광무개혁이 실시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쉽죠? 자, 요거 하고 있었어. 그러면 선생님, 그 내용들이 뭔데요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1차 과목일 때 뭐 했고, 2차 과목 때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과 할 거는 당시에, 그래서 어떤 가부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전조약 맺을 당시에 우리 나라에서 뭐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 집강소라고 얘기한 친구 땡이야. 집강소는 나라한테 요구해가지고 세운 게 아닙니다. 농민들의 이 치안,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자주적인 기구였고요. 뭐였어? 회전개혁안 제대로 실시하냐? 우리가 보겠다.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설치했었던 거, 교정청이죠. 교정청을 설치하고, 이후에는 청일전쟁이 발발했던 상황, 맥락을 기억해줘. 자, 지금부터는 1차 가부개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홍집과 흥선대원국 내각인 거야. 1차 가부개혁. 청일전쟁 중에 이제 일본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흥선대원군과 김홍집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개화파 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이거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1차 가부개혁의 중심적인 내용은요. 요거 불필요한 거. 야, 이거 만들어봤자 뭐 할 거야? 교정청을 폐지해요. 교정청을 폐지하고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나왔던 거,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씩은 들어봤던 거, 근데 정확하게 뭐 하는 건지는 모르는 거,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를 1차 가부개혁 때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군국기무처를 통해 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일은 여기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선생님 근데 군국기무처는요 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폐지됐는지 시기 한번 잘 봅시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제 탁지 아문, 아까 선생님이 이 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신 정변 때는요 김옥균이 어디 6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호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호조는 나라의 무엇을 관리해?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었어. 그쵸? 그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 6조에서 뭘로 바뀌어?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 했어요.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조선을 보면은 야 이게 진짜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 탈세야 탈세. 그래서 잡혀가잖아. 근데 조선 때는 탈세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곳이 너무 많았어. 저기에서도 세금 걷고 여기에서도 세금 걷고 그래서 세금을 걷는 곳을 한 군데로 통일하자, 재정을 일원화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육부, 재정 일원화하는 기관을 탁지아문으로 제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거 어렵죠? 은본이제를 도입합니다. 은본이제라는 건 무엇이냐? 선생님이랑 저기 제일 첫 수업 했었을 때 얘기했었던 게 아편전쟁이었잖아, 얘들아. 아편전쟁 삼강무역일 때 뭐가 자꾸 돌고 돌아? 은이 돌고 돌아. 세계의 화폐는요, 지금 전 세계의 화폐는 은이었어, 은. 은을 중심적으로 이제 서로 무역할 때 단위가 없잖아. 지금이야 달러, 아니면은 뭐 유로. 이런 돈을 내지만 우리나라에는 원이 있고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지만 지금 조선 안에서도 화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이게 얼만큼의 가치를 지녔는지도 모르겠고 당백정, 당우전, 인플레이션 완전 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화폐를 제정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화폐를 제정하기 위해 도량형을 통일을 해요. 이제 은을 통해 가지고 화폐를 만들면은 은을 세는 단위, 은의 그람수를 재는 단위, 이런 게 저기 지역마다 다 다르면 어떡하겠나, 그지? 그래서 도량형, 어떤 물체나 부피를 측정하는 이 단위의 도량형을 통일하고 은본위제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은만큼만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거야. 이거 괜찮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왜? 우리 흥선대원군 뭐 때문에 욕을 그렇게 먹었어? 당백전 만들어가지고 욕 그렇게 먹었었잖아. 당백전이 뭘 유발했어? 인플레이션 유발했다고요. 인플레이션은 뭐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거.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200만 원 줄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되게 좋겠지. 아, 내가 안 줘. 난 돈이 없어. 국가에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100만 원씩 싹 다 줘. 그러면은 물가가 오를까 안 오를까? 당연히 오르죠. 100만 원씩 주면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뭐 김밥 총 까가지고 컴퓨터 같은 것도 막 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은만큼만 화폐를 주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은본위제를 도입한다. 흥선대원군 나름대로 지난번에 그 당백전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나름대로 괜찮은 경제 방안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제도로 넘어갈게. 사회제도는 여기 별표, 물론 이 탁지하면 재정일환도 별표 한 개지만 이건 별표 2개야. 드디어 나라에 무엇이 없어집니까? 신분제도가 없어집니다. 신분제도 철폐. 노비고 양반이고 이제 이런 거 없어. 신분제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그럼 다 평등 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법제적으로의 신분제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신분제도를 없애버리고 과거에 이 조선 후기에 들어가지고 성리학적인 성리학이 계속 더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서 여성의 인권이 더 낮아졌다 그랬잖아. 여성의 이런 사회활동, 경제활동 자체가 더 낮아졌다 그랬죠. 그러니 과부가 다시 결혼하는 건 가능했겠어? 안 돼. 그래서 과부의 재가는 안 됐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시 허용하죠. 그럼 선생님 왜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는 어머니가 재혼을 못해요? 법적으로 바뀌는 거랑 이 사회적인 관습, 이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거랑 다른 얘기야, 얘들아.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고, 그리고 이거 우리 고려했을 때, 원외 간섭기 했을 때, 원외 간섭기 했었을 때, 결혼도감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지. 기분 나빠. 우리 고려의 여성들이 몽골로 이제 공녀로 끌려갔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부터 그게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했어. 아예 그냥 어린 나이 때 안 끌려가려고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혼, 이 성행을 했었어요. 이 조혼도 금지시킵니다. 조혼 금지. 이제 우리 어디 더 끌려가는 것도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어디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이 조혼 때문에 팔려가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 오히려 더 남게 됐어. 원외 간섭기 이후 조선에 들어서까지도. 그래서 이 조혼을 금지시킨다. 그리고 정치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무슨 관계야? 4대 관계야. 조공과 채뽕 관계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속 명나라한테 나름대로 우리는 당신을 섬깁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릅니다. 라는 믿음을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 책봉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연호를 따라 쓰지 않겠어. 독자적이네요. 자, 중국 연호 대신 역시 중국을 싫어하는 흥선대원군다워. 그제 중국의 연호 대신 개국기년을 사용했다. 개국기년이라는 것은 개국기년, 조선이 개국됐을 때가 언젠데? 1392년이잖아. 이게 조선 1년인 거야.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너네들 임진왜란 이미 달달달달 외워서 알고 있더만. 1592, 그치? 1592 있다, 1592, 1592에서 딱 200배 막 조선이 개국됐을 시기예요. 아시겠죠? 1392년이 이제 1년이 된다. 요거 가끔 학교에서 나오더라고. 어려운 문제로 나와요. 개국기년을 사용을 했었다. 그리고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시켜. 왕실이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게 사무 분리시켰다. 네. 그리고 정치, 사회, 정치에서도 좀 남아져 있는 문제인데 신분제도가 철폐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제가 폐지됩니다. 과거제 폐지까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것들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이에요. 1차 가부개혁에서는요. 육부에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가 탁지 아문으로 재정이 일원화된다 라는 키워드 기억을 해주시고 은본위제, 인플레이션으로 정말
인기가 휘청하고 사람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았었던 현선대원군. 이제는 은본위제를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을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린 노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연호 대신에 1392년을 1년으로 하는 개국기년을 사용했었다는 거 아주 중요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 잠깐 비킬 테니까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 멈추고 필기 한번 해주시고요. 선생님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짠! 이제 2차 갑오개혁으로 넘어갈게요. 2차 갑오개혁은 1894년이었을까? 95년이었을까? 94년이었죠? 94년에 이제 흥선대원군 실각되고, 그리고 2차 김홍집 내각, 박영우와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면서 이제 2차 갑오개혁이 시작이 된다. 2차 갑오개혁. 이 시기가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파란 색깔,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시기는요, 1894년 겨울에서부터 1895년 여름까지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알면은 더욱 조금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언제다? 1894년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청해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은 거야. 청해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된 거지. 확실히 이겼을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확실히 이겼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어느 정도 알 거야. 남학생들이 싸움 좀 많이 하잖아. 선입견인가? 싸움을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 이거 내가 이겼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분명히 있어, 여러분들. 그치? 딱 싸움을 관전할 때도 느껴지잖아. 아, 이거 제가 이겼다. 그쵸? 이렇게 딱, 아, 이거는 일본이 이겼다. 라고 확신이 있었을 때, 이렇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야, 조선한테서 이제 좀 집중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1차 갑오개혁이 일본한테 마음에 들지가 않았었던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상한 거 다 만들어놨는데? 이러면서 흥선대원군이 만들었었던 군국 기무처를 폐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군국 기무처의 내용, 역할 잘 모르시는 이유입니다.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군국 기무처는 다시 폐지가 된다. 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실각하게 된다. 대원군 실각. 좋아요. 대원군이 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김홍집 내각으로 김홍집과 요 사람은 조금 기억을 따로 해놔야겠지. 박영효 내각이 수립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요. 이 2차 김홍집 내각을 통해 가지고 2차 갑오개혁이 실시됐을 때 무엇이 반포되었었다? 정확하게는 95년도에 홍범 14조가 반포된다. 1884년에는 갑신정변 때는 이 홍범 14조 이전에 뭐였습니까? 14개조 정강이었잖아요. 14개조의 정강이었던 내용 이거 다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됐었죠. 그죠? 그랬지만 이때 박영우가 이를 갈아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나이도 어리고 나라를 빛낼 인재인데 10년 뒤에 두고 보자. 10년 뒤에 돌아왔어요. 그죠? 지금 딱 10년이잖아. 84년. 10년 차지? 그치? 딱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각이 중심돼가지고 왕실에서 더 이상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각 중심제의 정치체제를 추구합니다. 내각 중심체제를. 그리고 지방을 이제 원래 조선은 몇 도였어? 조선은 8도였죠. 근데 이거를 지방으로 23부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2차 개혁되었다. 조금 더 뭔가 세세하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 재판소가 설치되었다는 거. 재판소는 2차 때였습니다. 2차. 재판소 2차.
재판소 설치. 재판소까지 설치를 했었다. 글씨 좀 이쁘게 쓰고 재판소를 설치했었다.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시작돼요. 교육은 여러분들 교육 입국 조서를 마련했는데 학교를 만든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는 1895년 2월 겨울 때 겨울에 이제 반포됐던 교육 입국 조서였습니다. 요게 이제 마련이 되니까 이제 학교들이 여러 학교들이 생겨나는 거야. 아까 선생님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예를 들면 한성 사범학교라든지 소학교 관제 그리고 외국어 학교까지 관제를 마련했었다. 마련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히려 2차 가부개혁 내용들이 다 어때요? 조금 더? 그치. 좀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좀 체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범 14조의 내용은 선생님이 아래 내용에다가 링크에다 달아드릴 테니까 따로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드렸던 정강 14개조 14개조 정강이랑 홍범 14조의 내용은 두 개 빼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흥선대원군을 다시 청해서 데려온다. 왜? 흥선대원군 이미 돌아왔으니까. 정강 14조 때는 이모군란 이후였으니까 흥선대원군이 천하라에 있었잖아. 그때는 그 내용이 정강 14개조 정강에서도 있었지만 그 내용은 당연히 이때는 빠지겠지. 흥선대원군은 조선에 있어. 그때는 이건 빠지고 두 번째는 신분해방. 한마디로 평등 신분제를 없애는 거. 그것도 이제 있었단 말이야. 정강 14개조에. 근데 그 내용이 빠지는 이유? 이미 1차 가부개혁에서 뭐 했어요? 신분제 폐지됐기 때문에. 그 내용 빠지고는 14개조 정강과 홍범 14조의 내용은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 조금 남아있는 칸 이용해가지고 선생님과 의미 기억해 볼게요. 3차 가부개혁입니다. 3차 가부개혁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을미년이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다. 명성황후 죽고 나서 시해되고 나서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쓰지 않으면 모르겠지? 자, 배경. 명성황후 시해. 을미사변 이후다. 을미사변 이후 김홍진 내각이 추진했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을미사변 이후에 김홍직 내각이 추진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바로 이 내용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적인 내용은 태양력을 사용했다는 거야. 주요 내용으로 무엇을 사용했다? 태양력 사용했었다. 태양력을 사용했다. 지금 양력달력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태양력을 사용했다.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 잘 나와서 밑줄. 이거 언제 썼다? 광무. 이 광무개혁대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 태양력은 을미개혁이었다. 그래가지고 양력이잖아요. 그리고 양을 절대 외우십시오. 자, 태양력을 사용했고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을미년에 화가 잔뜩 났다 그랬어. 그렇지. 이 단발령 얘기해가지고 단발령도 잘 나오죠. 그리고 종두법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천연두 예방하는 예방주사도 있었고 이때는 독자적인 연호를 그럼에도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광무랑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에선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독자적인 연호 사용을 하려고 그랬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독자적인 연호는 광무
강무개혁에서도 사용을 하잖아. 그치? 대한민국 국제 반포하고.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자극하면, 그냥 알려주세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 그러면은 독자적 연후 번향이라고 합니다. 이때 을미개혁 때 사용했던 독자적 연호는 번향이어서. 고작! 선생님 왜 이렇게 겁줘요? 고작 그거냥? 고작 그거냥? 을미개혁 고작 그거냥?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미개혁 이거 막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별 내용 없네요? 별 내용 없네요? 왜냐하면 갑오개혁이 을미개혁 때 이후에 저기 고종황제 어디 가요? 고종이 저기 러시아 공산당으로 피난가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을미개혁을 진행했었던 김홍집 있죠. 이 김홍집을 체포하라 그랬어. 그래서 김홍집이 우리 고종 또 왜 저러시나 이렇게 했을 때 김홍집이 이제 고종한테 연락을 하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때 딱 이제 성이 났던 단발령과 을미사변으로 성이 났었던 을병들이 이 김홍집을 두드려 죽여요. 그래서 김홍집이 죽게 되면서 이 3차 갑오개혁이었던 을미개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막 엄청 알려지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별 내용 없죠?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이 1차 개혁과 2차 개혁의 차이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굵은 글씨로 써준 것들만 어느 시기인지만 알아주시면은요, 여러분들 하는 것까지도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